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전해드리는 테슬라 월가의 속보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하루 지난 방송 전해주시네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금요일이면 한국은 토요일이잖아요. 그쵸? 미국 기준으로 해야지.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다우가 플러스 0.24, 나스닥은 플러스 0.21, S&P 500 플러스 0.20, 러셀 2000 플러스 0.16으로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초반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자, 시장은 일단 마소, 메타, 아마존, 브로드컴이 못 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있는 힘을 발휘해서 마지막 뒷심으로 겨우겨우 끌어올렸고요. 자, 오늘 같은 날 테슬라가 그래도 잘 버텨줬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먼저 짚어드리고 계속 뉴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대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여러분 7일 연속 상승한 게 올해 들어 최고인 걸 아십니까? 닷새 동안 내일이 올랐습니다. 야, 이게 참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가 있었잖아요. PPI, CPI, 뭐 실업소 청구 건수, 막 오늘만 소비자 심리 지수.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뚫고 결국은 시장은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결국은 올랐는데요. S&P 500 지수는 이번 주 3.9%가 상승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상승률 가운데 S&P 500이 올해 이번 주가 최고였다는 거죠. 증시가 지난주 아래 공포, 즉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면서 상승세로 다시 방향을 튼 뒤에 확실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초반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 그런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고전했던 뉴욕 증시가 후반 들어 회복 발판을 다진 뒤에 이번 주에는 확실한 상승세를 굳혔습니다. 이날도 3대 지수가 나흘째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우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빅스 변동성 지수는 오늘도 15bp가 무너지면서 14.80으로 이번 주를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이날 상승세로 13일 연속, 4일 연속 상승했고요. S&P 500과 나스닥은 8일 이후 거래일 기준으로 7일 연속 올랐습니다. 일주일 전체로는 S&P 500이 3.9% 급등해서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5.2%, 다우는 2.9% 뛰었습니다. 자,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일 대비 1.40% 상승한 124.58, 테슬라는 0.92 오른 216.1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는 여러분 이번 주 들어 5일 연속 오르면서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 빠진 20%, 즉 19% 폭등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엔비디아 물린 분들 걱정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아시겠죠? 엔비디아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12일과 14일 큰 폭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그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이번 주 전체로는 무려 8.1% 급등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에 따르면 테슬라 1차 저항선은 220달러로 이 선을 두고 한동안 공방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자,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또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 9월에 금리 인하가 전격 단행되면 테슬라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9월에 금리 인하는 100만 %거든요. 금리 인하합니다. 25bp를 할지 50bp를 할지 문제지. 그쵸? 미국 현지에 살고 계신 분들 느낌 딱 오시죠? 9월 금리 인하 안 한다? 아니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거기에 대한 특별 영상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아유, 그러지 말고 알려달라고요? 단기적 호재,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 일단 단기적으로 호재라고 하는 것은 테슬라가 그래도 비교적 고가 차량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 주춤했던 매출이 고성장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죠. 지금도 테슬라를 뽑고자 하는 이들이 조금만 기다려 하는 이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좀만 기다리면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테슬라를 사는데 저도 제 첫째 녀석 BMW 뚜껑 열린 차를 최고 금리인 코로나 때 뽑아줬다가 지금 아주 혹독한 생 이자를 팍팍팍 내고 있는데 그냥 캐시로 살 거 그랬어. 아무튼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테슬라가 금리 인하가 되면은 오르죠. 하지만 더 큰 게 오고 있죠. 뭐죠? 아래 공포. 팀장님, 주가가 상승하는 게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게 경기 침체는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천히 오고 있을 뿐이에요. 어제 뭐 부자 아빠, 뭐 가난한 아빠 그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조금 천천히 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넷의 마법, 엄청난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을 뿐이지 멈추지 않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 시계를 멈출 수는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금리가 인하를 단행해도 경기 침체의 공포가 온다면 테슬라뿐만 아니라 테슬라 할아버지도 팔리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물론 새로운 대통령, 뭐 트럼프가 될지 해리스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새로운 정부가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가에 따라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이 금모으기를 통하여 굉장히 빠른 속도로 IMF를 극복한 대한민국처럼 극복이 될지 아니면 장기적 침체로 빠질지는 노바디 노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죠? 기억하십니까? 2022년 경기 침체의 공포가 시장을 덮었을 때 금리가 인상이 되어서 많은 은행주들이 수익이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경기 침체 앞에서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은행주들한테 독이 됐던 것처럼 테슬라도 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들이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과연 경제 정책에 대한 그 정책, 응? 이거 무엇을 선보일지를 굉장히 궁금해했는데요. 일단 이 소식 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심리지수 오늘 나왔잖아요. 예비치가 나왔거든요. 67.8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 66.4였거든요. 8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던 소비 심리가 다시금 반등한 겁니다. 오늘 시장이 반등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어요. 시장이 이게 반등한 이유가. 자, 미시간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가장 걱정된다면서도 가계 재정에 대해서는 좀 더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번 소비 심리 상승의 주역은 해리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낙관 전망이 6% 상승했다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뀐 뒤 이 같은 자신감 상승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변화가 대선의 후보가 바뀌면서 나타난 거거든요. 자, 무당층 소비자들의 자신감도 같은 기간 3% 상승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사이의 낙관 전망만 5% 감소했을 뿐인데요. 미시간대 설문조사에서 소비자들은 경제 대통령으로 트럼프보다 해리스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리스가 경제에 관해 더 나을 것이라고 답한 소비자들이 41%였던 반면에 트럼프가 경제를 잘 챙길 것이라 답한 이들은 3% 빠진 38%였습니다. 일부 소비자들은 만약 자신들의 선거 결과 예측이 빗나가면 자신들이 예상하는 경기 흐름 역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한편 이날 미국의 7월 단독주택 착공 둔화 소식이 하락세로 출발했던 뉴욕의 증시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 발표에 힘입어 상승세 전환에 성공하게 됩니다. 뉴욕 증시의 스탠다드인 S&P 500과 나스닥은 지난 8일 이후 거래일 기준으로 1회째 상승의 7일째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오늘 CING 268% 장중에 300% 넘은 종목이거든요. 이거 어저께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장 시작하기 2시간 20분 전에 정확하게 저희가 찍어드린 종목입니다. 와, 대박, 소름. 뿐만 아니라 저희 디스코드의 모습 보면 이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게 바로 수익 낸 후기방을 올리는 거거든요. 이들의 수익을 보십시오. 16.2%, 뭐 14%. 여러분이 왜 공부방에 왜 멤버십 먼저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요거 공부방 링크 들어오셔서 지원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날 최종 인터뷰가 있고 그 전까지 몇 자리 남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공부합시다.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도 안 들어오려면 말고 나도 몰라 이제. 자, 해리스의 경제 정책이 나왔거든요. 요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리를 취하는 거대 자본을 단속해 물가를 낮추고 이 느낌 딱 오죠. 폭리를 취하는 거대 자본의 기업들은 누굴까? 난 딱 뽑아야죠.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게임 끝났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폭리치 않은 기업들 후려치겠다. 하나는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 주겠다. 와. 특별히 중산층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여러분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면 저기 공화당 쪽 공약하고 비슷한 거였거든요. 또한 영유아를 둔 가정에 최대 $6,000의 아동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6,000달러? 6,000달러 얼마야? 와우. 자녀를 둔 가정의 세금을 인하하고 처방약 비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박. 자,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리나주 룰리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경제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다면서 대통령이 된다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스. 자, 음식과 식료품에 대한 바가지 가격을 사상 처음으로 연방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고 다 죽었어. 대기업이 음식과 식료품의 소비자를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하는 것을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고개가 갸우뚱거리는 게 과연 이걸 해낼 수 있을까? 연방 정부 차원에서 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잖아요. 그렇죠? 자, 헬스 캠프는 또한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미국인 수백만 명의 의료 채무를 탕감하고 아이씨 나처럼 건강한 사람은 뭐야 의료 채무 없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고령자에 한해 도입한 인슐린 가격 월 $35 상한과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 $2,000를 모든 미국인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를 단속할 계획인데요. 중산층 가정이 자녀 한 명당 $3,600의 세액 공제를 자녀를 출산하면 그의 $6,000의 신생아 세액 공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득 $40만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입니다. 와, 완전 굳히게 들어가네. 그렇죠? 자, 해리스 부통령은 이외에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 호가 새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해 집을 짓는 사업자에게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건설에 방해가 되는 인허가 등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계약금 용도로 $25,000를 지원하고 지역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 임대업자들이 공모해 월세를 과다하게 올리는 것도 막을 방침인데요. 사모펀드와 같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임대용 주택을 사재기하면 해당 주택 가격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의해 통과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와, 굉장히 그렇죠. 구미가 당기는 공약들로 채웠습니다. 와우, 대박인데요. 여러분, 그 일본의 손정희 회장 동생이 AI 펀드로 1770억을 갖다가 조성한다고 밝혔는데 한국의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네요. 야, 참 이게 인기가 있나 모르겠네. 하긴 요즘 여러분 그만큼 어디가 참여하냐고요? SK, LG, 하나에서 뛰어든답니다. 근데 그만큼 투자할 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자, 지난달 증시 폭락 가능성을 경고한 베스트셀러 작가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번엔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가 온다라고 섬뜩한 경고를 내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책도 읽어보기는 했는데 그런데 일단 나와 스탠스가 틀리다 하더라도 또 읽어야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어떤 우리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읽기는 하는데 오겠죠. 근데 이제 언제 오냐가 중요하죠. 자, 지난 6월 25일 미국 일리노이주 로즈펀드의 유통업 매장에 독립기념일 할인 행사를 선전하고 있는데요. 7월에 유통 판매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가 줄어들면서 연착륙 기대감이 또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주식 투자하기가 참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루는 소프트 랜딩, 하루는 하드 랜딩, 하루는 경기 침체, 하루는 뭐 정신을 못 차리겠죠. 여러분 이럴 때 정신을 못 차리는 지금 시장의 모습이 마치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비바람 몰아치는 그 도로 위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운전을 안 하는 거죠. 요즘 같은 주식시장에 돈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네, 맞습니다. 주식을 안 하면 돼요. 근데 이미 우리는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잖아요.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신호등 시그널을 보고 안전운행하면 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는요. 캘리포니아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여기 미국인데 특히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벌벌벌벌 떨더라고. 빗길 운전 안 해봐가지고
근데 저는 한국에서 빗길 운전뿐만 아니라 눈길 운전도 했는데 우습지. 교만하다는 게 아니라 빗길 운전은 제동거를 좀 넉넉하게 잡고 브레이크 밟는 거를 좀 더 천천히 스무스하게 밟으면 되는데 그 기본적인 건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미주노의 바로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등대지기의 역할입니다. 아셨죠? 자, 이 영상 끝에 바로 이어지는 뭐 최영수 그분뿐 아니라 오늘도 어떤 학생 저희가 같이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뭐 이미 아는 사람은 다 아니까 하루 만에 2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희가 무슨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본인이 공부하면서 이뤄낸 결과물이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믿고 한번 미즈노 멤버십 가입하시고 공부방까지 들어오세요. 공부방까지 들어오셔야지 여러분이 됩니다. 아셨죠? 그럼 바로 이어지는 저희 생생한 후기 영상 많은 시청 바라고요. 주말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저희 미국에서 전해드리는 신속한 속보 주말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팀장이 허락하니까 우리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학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솔직히 하나라도 더하거나 뺀 거 없이 솔직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최영수 군. 아셨죠? 네, 자, 오늘만 얘기합시다. 오늘만. 오늘 네, 지금 사냥을 다 마치고 그렇죠? 네, 응? 네, 네, 사냥을 아까 다 마치고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응? 네. 요즘 최영수를 보면은 팀장이 시키는 대로 정말 잘해.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고 집중하라 그러면 집중하고. 응? 요즘 와이프가 그런다면서 당신 왜 이렇게 요즘 열심히 공부해?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네, 예. 응? 평상시하고 틀리니까요. 내 남편이 변했어요. 내 남편이 변했어요. 자, 결과로 얘기합시다. 오늘 사냥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죠? 퍼센트로 따지면 한 종목은 한 28% 정도 되고요. 네. XXL이 한 30% 정도 될 거예요. 두 종목만 했습니까? 예, 두 종목 있어요. 초저녁에 하고 장시 시작하면서 오늘 그 모니터 설치하느라고 좀 음. 바빠가지고 두 가지만 보고 끝내고 그 뒤로는 뭐 계속 빠져서 구경만 네. 하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듣고 있니? 아니, 영수님은 선수가 들어오셨나 봐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선수 아니야. 아니고 영수는 이거 진짜 팀장님 말 잘 들으면 돼요. 우리 영수는 진짜 말 잘 들어도 안 돼요, 저는. 아니야. 현주야. 현주야. 네. 일단 너는 술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보기에는. 어? 어? 우리 영수도 술 잘 먹지만 이 할 때만큼은 정신이 또 하사불성 딱 하고 집중하는 거야. 자, 현주야. 네. 영수가 네. 오늘 400만 원 벌었대. 꿈 같은 숫자네요. 근데 오늘만 운빨로 번 게 아니라 지금 영수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어. 난 그걸 지금 그걸 지금 연승이 어, 한 일주일째 됩니다. 일주일째 오, 대략 어느 정도 벌었어? 대략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1,000만 원 정도? 예, 예. 내가 저 정도 수익을 냈으면 여러분은 에휴 팀장님 이건 당연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죠. 최영수가 냈다니까. 그리고 지금 일주일 동안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더 조심해야 되고 아니, 최영수 그걸 알아. 최영수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거야. 와이프가 당신 왜 그래?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하던 양반이 왜 그래? 그래도 그래도 하는 거야 그냥. 왜?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니까. 그래 안 그래 최영수? 맞아요. 틀림없습니다. 예,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니까 하는 거라고. 왜? 이제야 비로소 최영수는 팀장님 하지 말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였구나. 들어갈 때 저게 기쁜 뜻이 있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드디어 깨닫고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 거지. 자, 우리 함께 공부하는 후배들과 뭐 선배들, 후배들, 우리 동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최영수. 아무튼 팀장님한테 많이 배워서 많이 그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일주일 수익 낸 거는 100% 팀장님의 그 공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수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매도를 할까를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51선 여러 가지 뭐 틱 관계, 계단식 뭐 여러 가지 접목해서 제가 봤을 때 한 종목에 탁 올랐다 떨어진 것도 있지만 그 종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빠졌다 올랐다 하는 환경이 있을 거예요. 매수를 내가 보면 매수는 잘 들어가요. 근데 매도를 어떻게 처음에는 못 하다 보니까 수익이 적었는데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나는 이유가 조금씩 들러도 남들보다 수익이 훨씬 많이 나요. 그것이 이제 팀장님한테 많이 배운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잘 인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같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이제 팀장님한테 배우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멀었는데 더 이제 더 앞서가는 것보다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뭐 앞으로는 또 주식이 뭐 하루만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 하는 건데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를 하시더라도 정확하니 요놈이 끝까지 어떻게 하는가 꼭 아까 얘기했때 복습하고 꼭 복습합니다. 요놈이 사놓고 내가 빼고 나서 아침에 꼭 그 주식 흐름을 꼭 내가 판단을 합니다. 아, 이놈이 더 자꾸 가도 다를 주식이었구나. 그걸 꼭 공부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많이 이제 습관화돼야 되는데, 저도 아직도 부족한데, 그런 점을 많이 배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